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 회화와 영작에서 사용하실 때 조금 헷갈리거나 혼동이 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표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평생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이 등장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한번 힘차고 그리고 즐겁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도 라이언이 화면에 총 4개의 문장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문장들을 라이언이 생동감 있게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 이제까지 미국에 가본 적은 있니? 때로는 중톤의 느낌으로 저기 지금까지 미국에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왜 작년에 미국에 갔었니? 자, 다음 세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면접을 보는 자리라고 가정해 보시고, 저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해외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장. 나도 네가 지금까지 힘든 상황 등을 겪어오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자, 앞에 있는 4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문장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여러분이 실전 회화 영작을 사용하실 때 많이 헷갈리고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 가본 적 있니? 자, 그럼 영어로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자,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자, 정말로 많이 사용이 되는 현재 완료의 경험적인 표현이죠. 이 문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바로 뒤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작년에 미국에 갔었니?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작년의 이야기, 즉 과거의 뚜렷한 시점을 묻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과거 시제로 물어야겠죠.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Why did you go to America last year? 한 번 더 천천히. Why did you go to America last year?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볼 파트는 바로 현재 완료의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의 경험과 관련된 표현에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어렵고 혼동이 오는 다양한 어휘의 표현들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라이언 이전 영상들 속에서 이 현재 완료의 경험을 꼼꼼하게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썸네일을 오늘 영상 후에 꼭 한번 참고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의 기본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바로 have as 플러스 pp, 즉 have as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라는 표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연결되는 이야기 등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단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하실 점은 현재 완료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바로 현재의 포인트를 맞춰서 이야기하는 문법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편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언가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우연히 유튜브에서 라이언 영상을 본 이후에 지금도 같이 즐겁게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그쵸? 자, 때로는 어떤 분은 작년에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지금도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연히 골프를 치셨던 분이 지금까지도 그 골프가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현재 완료의 용법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 때로는 결과, 때로는 경험. 하지만 이렇게 문법적인 측면에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우리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쉬운 관점에서 현재 완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각의 용법으로 구분을 지어뒀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여러분이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특히 현재 완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현재의 소중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한테는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때로는 누군가한테 취미생활도 될 수 있겠죠.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내용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현재 완료의 경험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라이언이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문장들은 현재 완료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완료는 문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어떤 뉘앙스에서 현재 완료를 사용할지를 잘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가벼운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늘 영어를 공부합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study English.
하지만 이 문장을 말투를 조금 미묘하게 바꿔서 저는 쭉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는 쭉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으로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I have studied English. 근데 현재 완료에서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주고받을 때는 보통 축약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I have를 줄여서 I've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죠. 자, 그럼 I've 발음으로 한번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I've studied English. 한번 더 천천히 I've studied English. 하지만 저는 쭉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I've been studying English. 위에 있는 문장은 현재 완료, 아래에 있는 문장은 현재 완료 진행을 사용한 문장입니다. 이 두 개의 문장 모두 실전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전부터 현재까지 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나타낼 때는 아래 문장이 조금 더 어울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개의 문장은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들리는 말투가 미묘하게 바뀔 뿐입니다. 즉 이 두 개의 문장의 차이를 너무 문법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라인이 이전 영상에서 촬영을 해뒀죠.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배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했던 모든 문장들은 현재 완료로 바꿔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경우 때 여러분이 딱 한 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가볍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부모님을 뵈러 늘 미국에 갑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go to America to see my parents.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이 to see my parents 부분은 to meet my parents로도 바꿔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과 편하게 지내는 사이면 see my parents를 많이 사용하고 대신에 조금 더 격식체의 문장에서는 meet my parents를 사용한다는 거 가볍게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될 겁니다. 저는 전에 미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문장을 영어 회화나 영작으로 표현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세요. I have gone to America before. 하지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맞게 이야기하실 때는 I've been to America before.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라이언이 총 3개의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고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I have gone to 장소가 아닌 I have been to 장소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영어의 세계 속에서 가다라는 말이 무조건 동사 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언이 영상들 속에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영어를 공부하실 때는 단순하게 딱 하나의 문장 그리고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은 안 좋다고 했죠. 자, 그래서 라이언이 한번 상황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니? 때로는 저기 어디세요? 그리고 이제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가고 있어. 때로는 금방 따라갈게.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니? 영어로 Where are you? 하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What are you? 즉 where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편한 톤으로 말할 때는 where로도 발음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가고 있어. 때로는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I'm coming.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장을 I'm going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니 이쪽으로 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두 명의 대상이 있을 때 한 명의 대상이 한쪽으로 가는 느낌은 고가 아닌 come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문득 영화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가끔 이런 대사를 하죠.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버텨. 자, 그럼 영어로 I'm coming, hanging there. 그래서 주인공이 동료가 있는 쪽으로 가다라는 표현은 고의 개념이 아닌 come으로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내가 금방 따라갈 개. 자, 개에다가 밑줄 쳐두시고 라이언 최근 영상에서 이렇게 뭐뭐할 개라고 할 때 빠른 반응 속도는 어떻게 잡는다고 했죠? R.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I'll catch up with you.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에서 내가 금방 갈 개라는 표현을 고를 사용하거나 come을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I'll catch up with you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꼭 많이 연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상황을 가정하고 라이언이 문장을 생동감 있게 읽어드리니까 표현을 조금 더 기억할 때 도움이 되시죠? 지금 눈이 마주치신 분,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다 영상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요? 저도 너무 기쁘네요. 자, 그럼 이제 A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디니? 단 이 친구는 서울에 살고 있는 친구라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금 라이언 만나러 부산에 가고 있는데 그럼 서울과는 멀어지겠죠.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 문장은 방금 전의 문장과 표현이 동일하죠. Where are you?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What are you? 자, 이제 B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 지금 라이언 만나러 부산에 가고 있는 중이야. 자, 정답은 I'm going to Busan to see Ryan. 그리고 이 부분을 meet Ryan으로 표현 안 했다는 얘기는 둘의 관계가 편한 사이겠구나라는 부분을 캐치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B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 살고 있는 A 친구의 관점에서는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산으로 가게 되죠. 즉 상대방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go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제 I have been to를 사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은 보통 실전 회화를 구사할 때 가다라는 표현을 비동사로 대체해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어느 장소에 있겠다라는 표현의 상태적인 느낌으로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실전 영어로 공부하실 때 조금 어렵게 느끼시죠. 이 문장도 상황을 가정하고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A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몇 시까지 여기 도착할 것 같니? 자, 그리고 이제 B 친구가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7시까지 그쪽으로 갈게.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A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문장의 포인트는 몇 시, 뭐뭐 할 것 같아. 이렇게 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에서 동사 think를 여러분이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do you think you'll be here? 참고로 you will을 줄여서 you'll.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의 경우는 여러분이 실전적인 표현으로는 몇 시쯤 여기 도착할 걸로 예상하니 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What time do you expect you'll be here? 자, 이렇게요. 하지만 이 문장을 여러분이 아까 회화로 처음 연결하셨을 때 어디에 도착하다 라는 표현으로 arrive, come, get 등을 활용해도 충분히 표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어민들은 실전 회화에서 어디에 가다라는 말은 어디에 있겠다 라는 비동사의 상태성으로도 많이 표현한다는 거. 이 부분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바로 B 문장의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7시까지 거기로 갈게. 자, 즉 이 말은 7시까지 거기에 있을게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역시 개가 등장했죠. 자, 정답은 I'll be there at 7. 바로 이 감각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감각을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을 한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사장님이 7시에 여기에 오실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장 맨 마지막에 뭐뭐 할 겁니다 라는 부분에서 격식체 will의 느낌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부분은 라이언 최근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했죠. 자, 정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boss will be here at 7.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을 원하시면 My boss will come here at 7 이렇게 표현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come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동사의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격식체에서도 자주 사용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I have been to 장소가 사용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 영상 초반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언가 이렇게 쭉 연결되는 느낌이라고 했죠.
단 모든 포인트는 어디에 맞춘다? 바로 현재에 맞춘다는 걸.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 독해를 하실 때 이 문장이 왜 현재 완료가 사용된 거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는 항상 그 문장을 현재 포인트에 맞춰서 문장을 접근하시면 생각보다 독해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황을 가정하고 문장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커피숍에서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I have gone to America before. 하지만 이 문장은 오류가 있죠. 현재 완료는 항상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라고 했죠? 바로 현재. 그럼 I have gone. 그럼 나는 어디론가 갔다. 즉 어디론가 떠났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현재의 관점에서. 그럼 지금 상대방 눈앞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현재 눈앞에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는 전에 미국에 있어 본 적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I've been to America before. 하지만 이 부분이 엄밀히 따지면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보통 어디에 있어 봤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가봤다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어렵게 느끼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나 부산 가봤는데 보통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을 나 부산에 있어 봤는데 바로 한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할 때 조금 어렵다는 거. 대신에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어디에 가봤다라는 말 대신에 저는 어느 지역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말투를 자주 사용한다는 거. 즉 약간의 문화적인 차이로 조금 접근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단 여러분이 이 표현을 공부하실 때는 역시 한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주어가 I나 You가 아닌 3인칭의 개념에서는 이 표현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자, 역시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라이언 최근에 못 봤는데 걔 어딨어?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미국 갔어. 즉 이 말은 현재 미국에 있어 라는 표현이죠.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의 문장은 아직 현재 완료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정답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haven't seen Ryan recently. Where is he? 자, 그 다음 이제 B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has gone to America. 자, 이 표현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는 항상 현재의 포인트를 맞추라고 했죠. He has gone to America. 자, 그럼 현재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즉 미국으로 떠났다는 얘기는 현재 미국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아래 문장은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완료를 모르시면 He went to America, so he is not here. 이렇게 해도 충분히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제 다음번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기 전에 현재 완료의 경험 중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 두 가지만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느 특정 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지만 영어식 사고로는 어느 특정 장소에 있어 본 적이 있으세요? 라는 표현은 Have you ever been to 장소? 한 번 더 천천히 Have you ever been to 장소? 라이언이 원래 현장 수업을 하면은 영어를 암기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참고로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반복하면서 무의식으로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낙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밑에 문장. 저는 어디에 가본 적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자, 축약으로 따라할게요. I've never been to 장소. 한 번 더 천천히 I've never been to 장소. 그래서 여기 나왔던 두 가지 표현은 꼭 많이 연습하면서 바로바로 실전 감각을 익혀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해외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자, 정답을 한번 읽어볼까? It could sound strange. 자, 우선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글 문장에서 수가 등장했죠. 이렇게 한글에서 수가 등장하게 될 때는 조동사 can이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could로 사용했다는 뜻은 조금 불확실한 느낌의 뭐뭐할 수도 있겠지만 이란 표현이고요. 그 다음 뒤에 사용이 된 sound. 바로 영어의 감각동사, 그리고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strange를 붙여서 바로 표현이 되는 문장입니다. 아래 보이는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라이언 이전 감각동사에 관한 설명 영상도 여러분이 많이 좋은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 영상 후에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 저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럼 영어로 It could sound strange.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아래 문장은 연결이 들어가죠. But I've never been overseas.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보시면 아까 우리가 어느 특정 장소에 가보다 라고 할 때는 been to 장소를 사용했죠.
하지만 지금 문장의 경우는 been overseas. 바로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부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자, 전치사 to가 생략되는 개념은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때로는 나 서울에 있는데.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 나 여기 있어. 그 다음 나 어제 거기에 있었어.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때로는 나 서울에 있는데 지금. 자, 영어로 I'm in Seoul. 자, 여기서 전치사 in이 빠지면 어느 표현이 되죠? I am Seoul. 여러분의 이름이 서울이 아닌 이상은 나는 서울이야 라는 표현은 불가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나 여기 있어. 자, 그럼 영어로 I'm here. 바로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예외적으로 장소를 나타낼 수 있는 몇 개의 부사들이 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사가 바로 here과 there. 그리고 이 문장은 이제 문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일형식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 실전 영어에서는 예외적인 이형식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실전 영어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몇 형식인지를 너무 따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어제 거기에 있었는데. 자, 그럼 영어로 I was there yesterday. 역시 여기서도 there도 부사로 사용된 표현이고요. 즉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특정한 명사가 올 때는 전치사를 함께 사용하지만 바로 here과 there의 경우, 즉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 때는 전치사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앞에서 만들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never been overseas. 자, 그럼 비동사의 개념 뒤에 overseas가 바로 왔죠. 그럼 overseas의 품사도 부사로 사용된다는 거. 대표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중에 here, there, overseas, abroad.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여러분이 실전에서 해외로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하는 abroad하고 overseas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두 단어는 품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abroad의 경우는 해외로 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 overseas 역시 해외로 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뜻이 동일하게 부사로 사용이 되죠. 그럼 실전에서 분명히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바로 뒤에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대신에 overseas의 경우는 형용사로 사용이 가능한데 명사 앞에 사용이 돼서 해외의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는 해외 영업부서에서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 I've been working in the overseas sales department for 3 years. 바로 지금처럼 해외 영업 부서, 바로 Overseas Sales Department.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은 가볍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실전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abroad와 overseas 두 표현 모두 부사로 해외로 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된다고 했죠. 그럼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 두 단어를 구분하실 때는 abroad의 경우는 보통 육지로 이동하는 해외로 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바로 유럽 같은 경우는 육지를 이동해서 다른 나라로 많이 갈 수 있죠.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abroad의 개념. 대신에 아래에 있는 overseas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단어만 보셔도 감이 오시죠.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즉 그런 의미에서 해외로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두 개의 단어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나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사용 빈도가 조금 바뀔 수 있는 단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의 개념에서는 abroad를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아니면 overseas를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자, 우리나라 개념으로 육지로 갈 수 있는 국가는 어디죠? 북한이죠. 근데 목숨을 걸고 좀 가야 되는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로라는 표현은 overseas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한번 라이언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해외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저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장에서 10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대신에 이 문장을 I wanna로 말하면 너무 편하게 말하는 거고 I'd like to는 조금 너무 격식체로 말하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중톤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I want to live overseas.
한 번 더 영어로 I want to live overseas. 바로 overseas가 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live라는 동사 바로 뒤에 붙었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 저는 해외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want to work overseas. 바로 이 표현들 여러분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네가 지금까지 힘든 상황을 겪고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 know you've gone through a difficult situation. 한 번 더 천천히. I know you've gone through a difficult situation. You have gone through를 줄여서 바로 표현된 문장입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지금까지 차근차근 잘 이해하고 오셨다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지금까지 내용을 배우셨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 영어의 현재 완료에서는 I've gone, you've gone 이런 표현들은 그럼 앞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표현으로요. 하지만 영어에서 go라는 동사는 단순하게 가다라는 뜻으로만 사용이 되지 않고 뒤에 여러 부사나 전치사와 만나서 또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go가 가다라는 뜻 이외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I've gone, you've gone의 개념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go가 사용이 되는 유명한 동사구의 표현 하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표현은 현재 완료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무언가 힘든 일을 경험하거나 겪다라는 표현에 바로 go through라는 동사구입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 텐데 지금 여기서 쓰이는 go through의 개념은 무언가 가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럼 가다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I've gone through, 즉 무언가를 전부터 겪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우선 앞에 두 개의 문장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자, 시행착오는 옆에 힌트 단어를 드렸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당신은 작년에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리면 이 문장은 현재 완료의 문장이 아니죠. 특정한 작년에 바로 그 시점만을 묻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과거 시제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에게 같이 넣어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또 go through의 개념이 무조건 현재 완료로만 사용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자,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행착오는 영어로 trials and errors. 참고로 trial이라는 단어에 무언가를 실행하다, 시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약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I've gone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한 번 더 천천히. I've gone through many trials and errors. 바로 이럴 때는 I've gone의 개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은 이 표현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작년에 어떤 힘든 일을 겪었니? 친한 사이 때도 사용이 되고요. 아니면 조금 격식체로 작년에 어떤 힘든 일을 겪으셨나요? 자, 정답은 What did you go through last year? 한 번 더 천천히. What did you go through last year? WH로 시작하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조금 격식체 문장에서는 끝을 살짝 올렸다가 내리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과 그리고 실전에서 많이 헷갈리거나 혼동이 될 수 있는 표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이 한 2, 3일 뒤에 한번 또 한번 보시면서 다시 점검하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죠.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